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EBS 수능 특강 교재에 있는 고전소설 중에서 이춘풍전을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이춘풍전은 여러분들 여기서도 써놨지만 판소리계 소설이면서 풍자소설이다. 이 풍자란 말은 선생님이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많이 얘기했죠. 우회적 비판이다. 이런 말들은 정확하게 좀 알아두세요. 이게 판소리계 소설이기 때문에 판소리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설화가 있고요. 옛날 이야기에서 판소리가 만들어집니다. 옛날에 판소리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조선시대 때 와서 판소리가 많이 없어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유교 이념에 맞으면 판소리가 남아있고 그렇지 않은 건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판소리 남아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춘향가, 심청가, 그 다음에 수궁가, 적벽가, 됐죠? 흥보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대체로 보면 춘향가는 정절, 그 다음에 흥보가는 우애, 뭐 심청가는 효, 뭐 이런 거 알죠? 그죠? 심청가 효, 그 다음에 수궁가는 충,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이렇게 유교의 이념에 맞는 작품들은 남아있고, 그렇지 않은 판소리들은 다 사라집니다. 이 판소리가 여러분들 구성 요소가 안일이하고, 그 다음에 발림하고 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죠? 나중에 선생님이 이 뒤에 적벽가가 한 작품 이제 수능 특강에 실려 있습니다. 그 적벽가를 설명하면서 판소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줄게요. 그러니까 이 안일이는 사설 이야기고, 발림은 목동자이고, 창은 소리입니다. 됐죠? 이 중에 이 안일이를 가지고 만든 게 판소리계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판소리하고 판소리계 소설 중에서 뭐가 더 길겠어요? 판소리가 훨씬 더 길죠. 그 다음에 판소리는 요 창이 있죠. 창. 노래가 있었단 말이에요. 노래가. 그러니까 당연히 판소리는 뭐가 있어요? 운율이 있죠. 운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소리계 소설도 요 판소리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 판소리계 소설에도 운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판소리계 소설은 무슨 체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산문체는 산문체인데 거기에 운문체들이 보인다.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운문체가 보인다는 건 소설은 소설인데 운율이 들어있는 문장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요 정도는 이해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됐죠? 이제 요 정도만. 설명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판소리계 소설 중에 대표적인 게 원래 이춘풍전도 있고요. 옹고집전이라는 거 있고요. 옹고집전 이해됐죠? 이런 작품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배비장전, 뭐 이춘풍전, 옹고집전 이 정도는 판소리계 소설이기 때문에 판소리하고 함께 알아두는 건 나쁘지 않다. 그 다음에 풍자성이 있다는 건 우회적 비판이 있고, 그 다음에 판소리계 소설이기 때문에 무슨 성이 있다? 이렇게 하나만 더 써놓으세요. 무슨 성이 있다? 해학성이 있습니다. 이춘풍전이라든지 이 판소리나 판소리계 소설을 읽으면 당연히 웃음이 유발될 수밖에 없어요. 재밌는 장면이 많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해학성이 있다. 됐죠? 웃음을 자아내는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무능력한 가정에 대한 풍자가 대표적이고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적극적인 여인상이라는 건 바로 누구죠? 춘풍의 처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춘풍의 처가 적극적인 여인상이라는 건 당연히 남장을 하고 가정의 문제를 여성이 직접 해결하고 있다는 면에서 적극적인 여인상이라는 겁니다. 됐죠? 선생님이 본문 내용을 정리해주면서 전체 줄거리도 좀 알려줄 테니까 잘 이해하면서 따라오세요. 이 판소리계 소설은 여러분 어휘가 조금 어렵습니다. 됐죠?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원래 이춘풍전 이 앞부분을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줄게요. 설명을 하면 이제 춘풍하고 이제 춘풍의 처가 결혼을 해서 잘 살아요. 근데 결국 이 춘풍 이놈이 약간 허장성세, 허풍이 심한 거죠. 그리고 이제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어 한다. 그래서 결국 이제 돈을 벌려고 사업을 했다가 쫄딱 망하고, 또 하나 어디에 결국 미색에 여자한테 빠지죠. 여자한테. 그래서 결국은 여기도 여러분 나오죠. 치패란 말이 나올 겁니다. 치패. 살림살이가 아주 결단이 납니다. 근데 결국 춘풍은 한번 사업을 해서 쫄딱
망한 경험이 있는 놈이에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제 춘풍이 처한테 약속을 합니다. 그래, 나 2번 다시 이제 사업 안 할게. 그리고 여자들도 가까이 안 할게. 이제 살림, 이제 당신이 다, 집안은 당신이 맡아서 해. 그래서 이 춘풍의 처가 바느질 품을 팔아가지고 몇 년 만에, 빚진 것도 다 갚고, 잘 살게 됐어요. 집을 다시 일으킨 거야. 됐죠? 근데 이 새끼는 이제 사업도 안 하고 맨날 이제 아내가 벌어다 주는 돈 가지고 빈둥빈둥 놀고 다니다가 보니까 이 남자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나라에서 돈을 빌려서 결국은 평양으로 돈을 벌겠다고 떠난 겁니다. 근데 이때 처가 반대해 사실. 야, 가지 마. 너 옛날에 망한 적 있잖아. 굳이 가면 뭐하냐? 내가 돈 벌어 올 테니까 집에 편히 있어. 나 같으면 이렇게 살겠다. 그죠? 그러니까 집에 편히 있어. 그럼 내가 돈 벌어 올게 임마. 근데 결국 춘풍은 결국 돈을 빌려서, 나라 돈을 빌려서 집에 있는 돈 다 뚫뚫 챙겨가지고 결국 평양으로 떠난 거예요. 떠나서 추월이란 기생한테 빠져서 자기가 가져간 돈을 모두 다 추월이한테 뺏기고 술 먹고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 앞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춘풍은 일단 과거의 잘못, 전과가 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했다가 결국 처가 집안을 다시 살렸는데 그 돈을 다시 딸딸 모아서 결국 나라 돈까지 빌려서 어디에 갔다가 평양에 갔다가 결국 추월이한테 반해서 결국 술 먹고 결국 다 날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앞부분은 그 다음에 이 부분부터 보세요. 평양 성내 거린이 되어서 누가? 이제 춘풍이 거지 새끼가 됐어요. 거지가 돼요. 이 집 저 집 빌자 하니까 노소, 인민, 아동 주졸들 됐죠? 철없는 아이하고 그 다음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놈 저놈 꾸짖으니까 누구를? 춘풍이를. 그러니까 춘풍이가 추월의 집에서 내쫓긴 거야. 결국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구걸한 거예요. 거지가 돼서. 근데 아이들과 사람들이 이놈 저놈 하면서 꾸짖으니까 춘풍이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걸식도 못합니다. 이제 어디로 가잔 말인가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추월이 앞에 나가 앉아서 간절히 빕니다. 누구한테 비는 거예요? 추월이한테 비는 거예요. 추월아 내 말 잠깐 들어봐라. 우리 조선은 인정 있는 나라 아니냐. 어찌 그리 쌀쌀한 맞냐. 인정도 없이 그렇게 박절하냐. 쌀쌀하냐. 됐죠? 날 살려라. 내가 자네 집에 도로 있어서 물이나 깃고 불하는 사환 노릇이나 좀 했습니다. 사환이 뭐냐면 잔심부름꾼. 사환이 뭐라고? 잔심부름꾼. 됐죠? 단어 뜻들을 정확히 아셔야 돼. 됐죠? 잠심부름꾼이나 하고 있으면 어떻겠냐. 왜? 구걸하러 다니는데 구걸이 안 되니까. 이해됐죠? 구걸이 안 되니까 저기 이제 추월이한테 와서 야, 나 좀 니네 집에서 심부름 할 테니까 먹을 거나 줘. 이런 내용이지 뭐. 추월이 거동버섯. 요건 여러분들 다 뭐의 영향을 받은 거냐면 요건 판소리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이 판소리에는 여러분들 창자 개입이라는 게 있죠. 판소리는 여러분들 서술자가 차하는 사람이 서술자 아닙니까? 저 판소리에서는 창자 개입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소설에서는 서술자 개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판소리에도 보면 이게 많죠. 놀부저 잡놈 거동버섯 흥부놈 거동버섯 됐죠? 많잖아. 이게 판소리에 나타나는 건데 창자가 판소리 할 때 이걸 쓰는 이유는 뭡니까? 이제 판소리를 듣는 관객이죠. 관객들을 이제 집중을 확 시키기 위해서 이걸 쓰죠. 이게 이제 소설이 나오면 뭐 할 수 있습니까? 독자의 관심을 이끌 수 있는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됐죠? 근데 결국 춘풍이 추월이 집에 가서 나 니네 집에서 사환할게. 이때 추월이 거동버섯 이렇게 된 거야. 이런 걸 그래서 원래는 이것도 서술자 개입은 맞습니다. 됐죠? 서술자 개입. 그러니까 서술자인 작가가 밖에 있다가 안에 들어와서 자기 대사를 한 거죠. 아유 저 추월이 거동버섯 이렇게 눈을 흘기면서 여보소 이 사람아 자네가 전 행실을 못 고치고 나한테 이렇게 반말로 하네 라고 하면 내 집 다시 오지 말게. 추월이가 그래서 야 이 새끼 야 반말하지 마 이 새끼야 이런 뜻이란 말이야 이게. 됐죠?
이렇듯 구박하니까 춘풍이가 어쩔 수 없이 아가씨란 말이 절로, 존대가 절로 나온다. 이해되시지? 이해되시지? 춘풍이 이날부터 추월의 집 사환하는 일 생불여사다. 됐죠? 살아있는 것이 죽는 것만 같지 못하다, 이런 뜻이야. 됐죠? 생불여사다. 살아있는 것이 죽는 것만 같지 못하다. 그 정도로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다. 그래서 가련하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가련하다. 누가 가련하다? 춘풍이 가련하다. 됐지? 이것도 당연히 누구의 개입이다? 서술자 개입이다. 이렇게 알 수 있잖아. 그죠? 오케이? 누더기 차림으로 이리저리 다닐 적에 거동볼짝시면 종로 산거지고, 조석에 아침 저녁으로 먹는 거동보면 이 빠진 혼사발에 누른 밥에 토장 간장덩이 제격이라 수저도 없이 뜰 아래에서 부엌에서 먹는 거동, 제 신세 스스로 생각하니 목이 메어 못 먹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죠? 누구의 모습이야? 초라해진 춘풍의 모습이에요. 됐죠? 그리고 서술자는 이 춘풍이 불쌍하다고 얘기해요. 춘풍에 대해서. 됐죠? 그리고 요거는 춘풍이 자기 스스로 봐도 눈물 날 정도다. 됐죠? 주야로 한량들은, 됐죠? 놀기 좋아하는 놈들이죠. 한량들은 청산에 구름 모이듯 수륙제 제사에 노승이 모이듯, 수륙제는 제사라고 돼 있어요. 제사에 노승들이 모이듯 비유한 거죠. 추월의 집에 노는 놈들은 다 모이는 거야. 됐죠? 개성부의 장사가 모이듯 추월의 집으로 모여와서 온갖 희롱 다 하면서 좋은 술과 특별한 안주가 술 쟁반에 가득합니다. 낭자하며 청가일곡으로 맑은 소리로, 목소리로 노래하며 화답하여 한창 일이 놀 적에 이때 춘풍이 거동버섯. 이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다. 춘풍의 거동버섯. 아까 한 거하고 똑같아요. 서술자 개입입니다. 뜰 아래 방 안을 엿보니까 눈은 풍년입니다. 보는 거는 진짜 앞에 보면 화려해. 그러니까 한량들이, 알았죠? 춘풍의 집에 모여서 아주 화려한 술상 차려놓고 기생들하고 즐겁게 노는 모습은 눈으로 보면 화려해. 됐죠? 근데 춘풍의 입은 흉년이다. 이런 뜻이. 됐지? 이거 보면 당연히 뭐가 쓰였어요? 대꾸하고 대조가 쓰였죠. 제 신세 생각하고 춘풍이가 노래를 부릅니다. 됐죠? 춘풍이가. 그럼 이런 데는 이제 당연히 노래니까 뭐가 있겠니? 당연히. 노래니까 이게 있겠지. 운율이 있겠지. 당연히 노래니까. 세상사 가사롭다. 나도 경성의 남자로 서울에 있다. 서울 경성. 평양의 장부로. 됐죠? 왈자 번님들과 술 먹고 대화했으며, 왈자 번님들은 여기서 보면 좀 글 아는 놈들과 벗으라면서 술 먹었고, 청루 미생, 예쁜 여자들 춤추는 속에서 수만금을 다 허비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지금까지 행동을 뭐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후회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수만금을 허비하고 또 왜? 시골 내려와서, 평양에 내려와서 주인을 작정. 이 주인은 누구냐면 주인은 추월이를 뜻합니다. 추월이를 척으로 만들어서 불원상리, 헤어지지 말자고 하였더니 이 지경이 되었다. 됐죠? 세상사가 가소롭다. 후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게 있죠. 후회와 한탄이 들어있다.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한다? 이렇게 알면 되잖아요. 회한이다. 이해되지 이제? 노래 속에 그게 들어있으니까 후회와 한탄이. 이때는 엄동의 추운 겨울이고 해는 지고요. 바람은 솔솔하고 월색은 조용한데. 오케이? 이해되셨어 이제? 요건 배경 제시한 거예요. 배경. 됐죠? 이걸 보면 이제 춘풍이 지금 자기 신세 한탄하고 과거의 행동에 대해서 후회할 때 지금 날도 춥죠. 해는 지고 있죠. 바람은 솔솔 불죠. 달빛은 조용하죠. 이해됐습니까? 이런 배경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 배경 때문에 당연히 춘풍은 더 괴롭고 힘들겠죠. 밑에 울고 가는 저 기러기야 내 마음을 들어보고 내 고향에 전해다오. 우리 처자 그립다. 이건 결국 자기 아내와 자식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나를 그려 죽었는가 살았는가 이리저리 생각하니까 대장부 일총 간장이 볶는 녹듯이 녹는구나. 그런 정 저런 정 다 버리고 전에 하던 가사나 한번 노래나 한번 하여 보세.
그리고 무슨 타령을 부르는 거야? 매화 타령을 붑니다. 됐죠? 매화야 옛등거래 봄철이 돌아온다. 핌즉도 하다마는 백설이 분분하니 필지 말지 이화 세상 사가소롭다. 이렇게 된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보면 이제 매화가 옛등거래 봄철이 돌아온다. 핌직도 하다마는 백설이 분분한데 필지 말지 세상사 가소롭다. 이때 추월이 방에 놀던 한량들이 노래를 듣고 의심하니까 추월이가 무색하여 하는 말이 됐죠? 이게 결국 밖에서 춘풍이가 노래 불러. 이게 안에서 술 먹던 한량들이 저 새끼 누구냐? 이게 결국 이제 추월이가 민망해서 이렇게 말해. 내 집에 서안하는 놈인데 서울의 이춘풍이라는 놈이야. 그 놈이 소리를 조금 하는데 제발 부탁인데 신청하지는 마. 한량들이 이 말을 듣고 하는 말이 서울 산다 하니까 불쌍하다 하고 술 한 잔 가득 부어서 춘풍이 갈지우 가라니 목이 말라서 받아먹으니 밑줄 가련하도다. 됐지? 요것도 무슨 개입이다? 서술자 개입. 그러니까 이춘풍전에는 서술자 개입이 많고 그 다음에 추월이하고 춘풍의 행동을 보면 당연히 무슨 적이다? 해악적인 건 나와야죠. 이제 됐지? 근데 춘풍이가 구걸이 안 되니까 추월이 집에 가서 자네 나 이 집에서 사원하면 안 될까? 근데 추월이가 아니 나한테 자네라고 하면 오지 마. 그랬더니 아가씨 이건 뭐 당연히 해악적이죠. 완전히 뭐 개그 콘서트의 한 장면 아닙니까? 됐죠? 그리고 여기 각설 할 때 각설은 대부분 화제 전환할 때 쓰거든요. 또는 여러분들 공간 전환할 때 쓰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알죠? 이때 춘풍의 천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춘풍의 천음. 그럼 이 말은 춘풍이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춘풍의 천음 이런 뜻이거든. 그럼 당연히 같은 시간대 서로 다른 공간에서 벌어진 걸 결국 각설을 중심으로 나열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해됐죠? 이때 춘풍이가 이러고 있을 때 춘풍의 천은 가장을 이별하고 백가지로 생각하며 주야로 탄식하여 하는 말이 멀고 먼 큰 장사에 소망을 얻어서 편안히 돌아오기 천만 바라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하되 춘풍이 아니오고 풍편에 바람결에 오는 소문이죠. 소문. 바람결에 오는 말이 서울 사는 이춘풍이가 평양 장사 내려가서 추월이를 작첩하여서 추월이를 첩으로 만들고 호강으로 논일다가 수만금 재물을 다 없애고 추월이에게 구박맞아서 사환한단 말을 듣고 이렇게 된 거야. 이제 춘풍의 처가 이제 남편의 소식을 들은 거야. 이 말을 듣고 나서 가슴을 두드리면서 통곡하여 하는 말이 에고 이 말이 웬 말인가 슬프다. 이내 가장 나와 같이 만났건만 어이 그리 허랑한가. 결국 당연히 이건 춘풍에 대한 뭐가 들어있어요. 원망이 들어있는 거죠. 됐죠? 아니 청룡비색으로 여자에 빠져서 집안 쫄딱 망하게 하는 것도 한두 번 어렵거든. 됐죠? 한 번도 어려운데 이게 몇 번이냐 이 깨는 새끼야. 한 번 어렵거든. 만리타양에 막중 국전은 나라의 돈을 대돈벼로 비싼 이자로 빌려 가지고 또 낭패를 한단 말인가. 이 개놈 새끼야. 이제 나라 돈까지 빌려가서 결국 돈을 다 까먹냐 이 새끼야. 이런 뜻이야. 이 남편에 대한 원망이야. 애고 답답스러운지고 누구를 바라고 산단 말인가. 전생에 무슨 죄로 여자가 되어서 결국 가장 한 번 잘못 만나서 평생에 고생을 하는구나. 이게 다 춘풍에 대한 원망이다. 이내 팔자 이렇도록 되었는가. 어찌하여 산잔 말인가. 박명한 이내 팔자, 기구한 운명의 이내 팔자, 도망하기도 어렵다. 됐죠? 여기까지는 이제 남편에 대한 원망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운명에 대한 뭐도 있다. 한탄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종남산 다다라서 물명주 질끈 수건 한 끝은 나무에 메고 한 끝은 목에다 베어 죽고 싶다. 남편 소식 듣고 나서 지금 이런 심정이야. 죽고 싶은 심정. 왜냐면 이 춘풍은 과거에 집안을 쫄딱 망하게 한 잘못이 있었거든. 근데 또 이러니까 됐죠? 집안에 문제가 생긴 거야. 집안에 문제가 생긴 거 누구 때문에 생긴 거야? 이게 춘풍이 때문에 생긴 거죠. 근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춘풍의 처가 해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춘풍전 맨 마지막에 가면 결국 서술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춘풍의 철을 본받아라. 여자가 수동적으로만 있지 말고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할 줄도 알아야 한다라고 쓰고 글이 끝난답니다. 자, 나머지 거 봅시다. 이제 됐죠? 아, 죽고 싶어요. 여자가 되어나서 이런 팔자 또 있는가? 염마국의 뭐다? 십전대왕, 염라대왕 아기사자 빨리 보내어서 내 목숨 그냥 가져가세요. 나 죽고 싶어요. 이런 뜻이야. 죽고 싶어요. 이를감이 하는 말이 평양에 찾아가서 추월이의 집 찾아 불문곡치가 옳고 그름 따지지 않고 달려들어서 추월이 머리채를 감아쥐고, 추월이도 원망스러운 거야. 춘풍에게 달려들어 허리띠에 목을, 이건 좀 그렇다. 춘풍에게 달려들어서 춘풍의 허리띠에 목을 메고 죽겠다. 그러니까 추월이 가서 머리 잡아 뜯어버리고 춘풍 옆에서 죽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까지는 대부분 다 남편에 대한 원망이 강하고 자기 운명에 대한 한탄이 강하고 추월이에 대한 원망이 강하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악을 내어서 울다가 도로 풀쳐 생각하되 이리도 못하리라. 어리아이 살잔 말인가. 내 가장을 경성으로 데려다 살릴지라도 어찌하리요. 아무리 생각하여도 할 수가 전혀 없다. 소년의 폐가에서 일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야로 품을 팔아서. 됐죠? 이게 춘풍의 처가 이랬다는 거야. 소년의 폐가, 젊었을 때 집 쫄딱 망하고 내 일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주야로 품을 팔아서 전국의 빚을 다 갚은 후에 의식 걱정 아니하고 우리 부부가 100년 활약을 해줬다니. 이 결국 이제 춘풍의 처가 원했던 건 바로 이건데, 원수로다 이 개놈의 새끼야. 평양장사가 원수로다 이렇게. 이게 누구겠어요? 이게 춘풍이죠. 이렇듯 지내는데 뒷집에 참판떼기 노대감은 돌아가시고 맞자제가 문작으로 소년급자여서 갖은 청환 벼슬을 일단 다 지내고 참판으로 근년에 평양감사 부망으로 불구에 평양감사 한단 말을 듣고, 이게 부망이라는 건 후보자야. 평양감사 후보였어. 후보, 두 번째 후보. 근데 결국 평양감사를 한대. 평양감사를 한대.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결국 근년에 평양감사 부망으로 불구하고 평양감사한단 말을 듣고 춘풍의 처가 개교를 생각하니 그 댁에 비난하여 가난하여 국록을 타서 수다 식구가 사는 중에 그 대부인 있단 말을 듣고서 침제 바느질 품을 얻으려고 그 댁에 들어가니까 후원별당 깊은 곳에 참판의 대부인이 평상에 누워있겠죠. 됐죠? 이 개교가 뭐겠냐? 이 개교가. 이 개교는 뒤에서 구체화되는 거예요. 이제. 됐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상에 누워서 행세 가난기로 식사도 부실하고 초치하 춘풍의 아내가 생각하되 이 댁이 댁에 붙여서 가장을 살려내고 추월이를 설치하여 보리라. 설치란 말은 여러분 치욕을 씻답니다. 치욕을 씻다. 치욕을 씻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침제품을 힘써 팔아서 또 다시 이제 바느질 품을 팔아. 그래서 돈량을 얻어. 돈을 좀 벌어. 그럼 그걸 벌어서 참판댁의 대부인 아침 저녁 진지를 차려가. 부인이 의외의 때마다 받아먹고 감지덕지 감사하면서 생각하되 이 깊은 은혜 어찌하니 주야로 근심하더니 하루는 춘풍에 쳐들어 내 형세가 어렵고 침제품으로 살아간다는데 날마다 이렇게 맛있는 차담상을 지어오니까 먹기는 좋지만은 불안하다. 춘풍의 아내가 여쭈어대 소녀 집에 음식이 있어 혼자 먹기가 어렵사옵기로 만화님 잡수실까 하와 드린 것입니다. 황송한의다. 대부인이 이 말을 듣고 매일 사랑하고 기특히 여기죠. 하루는 참판 영감이 무난하고 여쭈어대 아니 요사이 우리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어머니? 아니 얼굴빛이 아주 편안하십니다. 그랬더니 대부인이 말하기를 앞집에 춘풍의 처가 좋은 음식 차담상을 연일 차려온다. 내가 그래서 기운이 절로 난다. 그 집의 정성 감격하다. 참판이 이 말을 듣고 춘풍의 처를 청하여서 보고 치사 감사하니 더욱 기특히 보고 매일 사랑하더라. 이게 춘풍의 처의 이제 개교가 이제 현실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천만이의 참판 영감이 평양감사를 하였다. 희낙낙 즐길 적에 춘풍의 처 대부인께 옹공이 여쭈오되 이번에 천원으로 평양감사하셨으니 이런 경사가 없습니다. 대부인이 말씀하시되 나 평양 가려 하니까
너도 함께 내려가서 춘풍이도 찾아보고 구경이나 같이 하자. 춘풍의 처 여짜오되 소녀는 고사하고 오라비가 있사오니 비장 한몫 주세요. 비장은 여러분들 무관입니다. 이게 결국 어떻게 보면 관리들을 이렇게 경호하는 경호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장 한 몫을 주세요. 대부인이 이 말을 누구한테 했겠어요? 당연히 아들한테 하죠. 내 청이야 아니 들을 소냐? 하고 감사께 말을 하니까 감사가 허락하고 제가 비장할 양이면 바삐 거행하라! 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감사가 됐죠? 춘풍에 저 없는 오랍이 있다고 하고 제가 손수 가려고 여자 의상을 벗고 결국 남자 의복으로 지장을 하더라. 그래서 여기 이제 무슨 구조가 등장하는 겁니다. 남장 구조가 등장한다. 그러니까 예전에 고전소설에서 남장 구조는요, 여자가 능력이 뛰어나서 사회에 진출하고 싶은데 결국 여성으로서 사회에 진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장을 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형태가 있었죠. 이건 이제 사회 진출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 남장을 하는 겁니다. 그게 홍계월전입니다. 무슨 전? 홍계월전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남장은 대부분 여자들이 외동딸인데 부모가 결국 나쁜 놈들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이 외동딸이 결국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남장을 하면서 결국 떠돌아다니는 경우는 이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남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춘풍전에서 남장은 문제 해결을 위한 남장입니다. 결국 이제 춘풍의 처가 남장을 하고 결국 집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장을 하는 거예요. 이 구조입니다. 오케이? 네, 이해됐죠? 이 뒤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간단하게 얘기해줄게요. 이 뒤에는 이제 춘풍의 처가 이제 비장이 됐죠. 뭐가 됐어요? 비장. 전체 줄거리를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평양감사를 따라서 어디로 가요? 평양으로 가요. 그래서 누구의 집으로 가죠? 추월의 집으로 가. 추월의 집에 가서 누구 확인해 일단? 남편 확인해. 근데 남편 보니까 남편 뭐예요? 거지 새끼야. 알았죠? 결국 이 비장은 이제 남장을 했기 때문에 이 남편은 이 비장이 아내라는 거 모르죠? 그죠? 결국 비장이 남편 추월의 집에 있는 거 확인해. 알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리고 사또한테 명령해서 결국 추월이 잡아들여. 그리고 춘풍이도 잡아들여요. 그래서 춘풍이도 뭐예요? 매질. 알았죠? 너 새끼야. 아니 지금 저기 한양에 네 마누라 있는데 너 나라 돈을 빌려다가 너 술을 먹고 다 날려버리면 너 어떻게 하려고 하냐. 너 나라 돈 안 갚으면 너 죽는다. 잘못했냐 안 했냐? 잘못했어요. 맞아. 그리고 좀 이따 추월이 불러. 추월이한테 뭐라 해? 너 아니 남자 5천냥이라는 돈을 남의 돈을 너 어떻게 그렇게 다 홀라당 뺏을 수 있냐. 너 빨리 돌려줘.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추월이가 싫어요. 나 다 술 먹고 나 받은 돈인데 야! 결국 이제 추월이 어쩔 수 없이 매 맞다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겁이 나니까 결국 돈을 갚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춘풍은 결국은 돈을 받은 다음에 어디로 나오겠어요? 한양으로 오죠. 이때 이제 아내는 결국 미리 집으로 와 있던 거죠. 이때 이제 춘풍이가 추월이한테 받은 돈을 들고 집에 딱 와서 자기가 장사해서 번 돈이라고 번 돈처럼 보이려고 방바닥에 돈을 확 뿌리면서 야! 내가 장사한다고 고생 많았다! 이거 지랄해요. 됐죠? 아내는 이미 다 알고 있어. 아내는 다 알고 있어. 춘풍이가 어떤 평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중에 음식 차려도 줘. 그랬더니 야 이거 맛이 없어서 어디 먹겠냐? 나 돈 갚은 다음에 다시 어디 가겠다? 나 그냥 평양으로 가서 추월이 집으로 가겠다. 아직도 철이 안 들었어. 결국 아내가 밖에 나가서 비장복장으로 옷을 다시 갈아입어. 그리고 다시 춘풍아 하고 들어와. 춘풍이가 가만히 보니까 평양에서 돈 받아준 비장이잖아? 그래서 결국은 어찌할 줄을 몰라. 그래서 결국 비장이 야, 나 술 좀 먹었는데 속 좀 풀게 죽 좀 해와라. 그래서 결국 아내가 안 보여. 결국 자기가 부엌에서 죽해. 알았죠? 그리고 죽 갖다 줘. 그랬더니 이제 그 비장이 뭐라 그래? 비장이 춘풍에 쳐져. 비장이 뭐라 그래? 야, 이 죽 너 먹어. 너 평양에서 추월이 집에 있을 때 너 밥 먹는 거 보니까 다 깨진 사발에다가 손으로 먹던데 이거 먹어봐. 그때 생각하면서 새끼야.
오케이? 그랬더니 춘풍이 아내가 혹시 다른 데서 보고 있을까봐 안절부절하면서 그걸 먹어. 됐죠? 이때 춘풍의 처가 아이고 저거 남편이지만 저거 원망스럽지만 아이고 계속 속일 수는 없다. 그래서 옷을 벗어. 그래서 결국 자기가 아내라는 걸 이제 본질을 드러내. 그리고 춘풍한테 뭐라 그래? 야! 너 아내도 못 알아봐? 그랬더니 춘풍이 또 여기서 허세를 떨어요. 야, 내가 알아봤는데 네가 어떻게 나오는지 내가 보려고 내가 그런 거지. 원래 모르는 거야. 원래 모르는 거야. 알았죠? 그리고 결국 두 사람이 결국 한 이불에 들어서 사랑을 나누고 자식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 이게 결말이거든?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 문제 해결은 다 누가 한 거다? 춘풍의 처가 한 거다. 그래서 여기서 춘풍의 처가 적극적인 여성상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서술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책을 읽는 사람들, 이 소설을 읽는 사람들은 제발 춘풍의 처를 본받아라. 쉽게 말하면 집안에 문제가 있으면 여성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라. 그래서 이 춘풍전은 교훈성도 있습니다. 무슨 성이 있다고요? 교훈성도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 춘풍전을 가지고 현대 시국 작품이, 이걸 모티브로 한 시국 작품이 하나 있죠. 그게 바로 춘풍의 철한 작품입니다. 이것도 가끔 이제 시국으로 모의고사에 출제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춘풍의 처가 이제 죽은 척하고 평양에 있는 남편 불러서 결국 이제 자기가 죽지 않았다는 걸 알려주니까 춘풍이 다시 자기 마누라 때려가지고 결국 기절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건 춘풍의 처라는 시국 작품은 남녀 불평등과 함께 남성의 권위의식을 비판하고 있어요. 알았죠? 근데 이 춘풍의 처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뭐를 비판했다 했어요? 아까 앞부분에 주제가 뭐라 그랬죠? 무능력한 가장. 누구의? 춘풍. 적극적인 여성상. 누구의? 처. 요렇게는 알고 있어야 된다. 됐죠? 주제 정확히 알아두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원래 왜 이게 풍자냐면 작가가 겉으로 나타낸 주제는 분명히 여자가 집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춘풍의 처를 교훈으로 삼으라고 썼지만 그 속에는 무능력한 가장인 춘풍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주제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풍자가 있다는 겁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추월이 거동 보세요. 서술자가 작중 인물에게 특정 행동을 요구하는 게 이게 아니고 서술자가 작중 인물에게 특정 행동을 요구하는 말이 안 돼. 이거는 서술자 개입인데 이건 독자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어. 알았죠? 그래서 이런 말을 쓴 거예요. 이 판소리에서는 이제 관객들의 관심을 확 이렇게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거지. 서술자가 작중 인물에게 특정 행동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알았죠? 독자들한테 아유 저 추월이 거동 좀 한번 보세요. 됐죠? 답은 1번이 답이에요. 눈에는 풍년이요 입에는 흉년이다. 관용적 표현을 써서 인물에 처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맞죠? 눈에는 보기 좋은 게 많아. 하지만 입은 흉년이라는 건 배고파. 됐죠? 이때는 엄동설한 일락서사인 바람손설 월색이 조용하다는 시간적 배경을 통해서 결국 인물의 우울한 심리를 더 심화시킬 수 있고 조응할 수도 있죠. 춘풍이 갈지 우갈이라 목이 말라서 받아먹으니 가련하다 불쌍하다 해서는 결국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가 들어있다. 이런 걸 우린 서술자 개입,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는 겁니다. 각설이란 표지를 활용해서 같은 시간대에 서로 다른 공간에서 벌어진 걸 병렬하고 있다. 정확히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춘풍전은 수능 특강에 들어있는 소설 중에는 난이도가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요 앞에서 이제 배웠던 우리 그 채봉감별곡 같은 경우는 줄거리 파악이 쉽기 때문에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소설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춘풍전은 좀 어려운 소설이에요. 좀 상황을 잘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휘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2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춘풍의 사정을 아는 평양 사람들은 춘풍을 도우려고 하고 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죠? 추월은 상대의 경제력과 상관없이 일관된 태도로 응대하고 있다? 일관된 태도 아니죠. 돈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완전히 다르죠. 한량들은 고향을 떠나서 어렵게 살아가는 춘풍을 무시하고 있다? 춘풍의 아내는 자신의 목적을 숨기고 참판댁에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건 정확히 맞는 말이네. 대부인은 대체 춘풍의 아내를 위해서 평양에서 춘풍을 찾아주겠다고 다짐한다. 이게 틀렸죠. 그죠? 이렇게 틀린 것들을 정확히 여러분이 찾아서 답을 찾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가끔 얘기하는데
해설지를 보지 말고 지문을 읽었는데 지문이 어려우면 반복적으로 읽어라. 내가 지문을 자꾸 반복해서 여러 번 읽다 보면 이해가 더 많이 되고 문제도 더 정확하게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 읽고 그냥 문제 풀고 답을 맞춰버리고 그냥 해설지 읽고 끝내버리면 이해력은 좋아지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혼자 공부할 때는 지금 지문이 쉬운 것들은 그냥 한 번에 읽고 한 번에 풀고 끝내지만 지문을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반복해서 한 번 반복, 두 번 반복, 세 번 반복해서 다시 읽다 보면 지문이 무슨 내용인지, 뭘 말하는지 더 많이 알죠. 이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세요. 혼자 공부할 때. 시험 볼 때는 여러분 한 번에 읽고 한 번에 풀어야지, 시험 볼 때는. 그리고 여러분 답이 안 보이면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6월달 모의고사 시험 볼 때는 6월달은 원래 여러분들 3등급, 2등급 여기까지는 올라가는데 별로 어렵지 않아. 지금 이 단계에서 1등급으로 올라가는 게 진짜 어렵단 말이야. 왜냐면 국어에서 비문학 지문 한 지문과 어려운 문제 세 문제 누가 이걸 맞히느냐가 결국 1등급과 2등급의 차이야. 근데 그 지문과 문제와 나머지 지문 문제와가 난도 차이가 좀 크다는 거지. 난도 차이가. 알았죠? 이렇게 결국 여기까지는 노력하면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리고 이걸 완성을 한 다음에 빨리 이제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1등급으로 가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6월 달에는 혹시 3, 4등급 학생은 알았죠? 최대한 노력을 해서 2등급까지 올려놓으셔야 돼. 됐죠? 내용 이해되죠? 4번이 답이었다. 그 다음에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라. 기억에서 춘풍은 인정에 호소하여 추월이를, 이게 무슨 말이야? 다시 속이려고 하고 있다. 이건 없죠, 그죠? 아니, 기억에서는 여러분 철저하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추월아, 내 말 잠깐 들어라. 우리나라가 인정이 있는 나라 아니냐? 너 너무 쌀쌀하다. 알았죠? 그러니까 내가 제발 구걸도 못하니까 니네 집에서 잔심부름 할 테니까 나 좀 받아다오. 이런 뜻 아십니까? 이게 무슨 다시 속이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다. 답이 그래서 1번이 답이다. 니은에서 춘풍은 노래를 불러 마음속의 근심을 잊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됐죠? 노래나 좀 부르자. 매와 탈이요 하고 부르죠, 그죠? 디귿에서 춘풍이 아내는 평양의 사정을 모른 채 남편의 성공을 기도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리을에서 춘풍이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고생하는 자신의 팔자를 원망하고, 춘풍이 아내는 남편의 재산을 빼앗은 추월에 대한 분노도 있죠. 됐죠? 가서 머리를 다 뽑아버릴까? 이렇게. 됐죠? 답은 그래서 1번이 답이다. 됐습니다. 4번에 보면 이 작품 당시 사회현실과 관련해 감상할 때 더 흥미로워요. 이 시기에 시장경제의 발달로 상업적 유흥문화가 만들어졌고요. 유교 바탕을 두었던 사회체제와 가치관에도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이 작품에 나타난 당시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그래서 한량과 왈자들이 술자리를 많이 한다는 건 유흥문화가 팽배했다는 거예요. 조선후기. 먹고 노는 거지. 그냥 먹고 노는 거. 알았죠? 춘풍이 빚까지 내어서 장사에 나서는 모습에서 상업에 대한 관심이 많았죠. 가장과 가정의 위기를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아내의 모습에서 남성 중심 사회의 허실이 드러나고 있다. 뭐 충분히 이해가 되네. 그죠? 그래서 결국 핵심 내용 이거야.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아내의 모습. 이게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정의 위기를. 알았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소설 마지막에는 춘풍의 철을 본받아라.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이 주제에 가깝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4번에 어머니의 경제적 어려움을 모른 척 하는 참판. 이게 말이 안 되죠. 어머니의 경제적 어려움을 모른 척 하는 참판 행동? 이건 들어있지 않습니다. 됐죠? 답이 그래서 4번이 답이다. 춘풍의 아내의 부탁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대부인과 참판의 모습에서 결국 임의로 관직을 주고받는 세태가 있었다. 그래서 뭐의 변화도 있었다? 세태 변화도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춘풍의 천은 여러분들 어려운 소설입니다. 이 춘풍전은 어려운 소설입니다. 대강의 줄거리는 알아도 어휘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동영상 찍을 때 어려운 단어들, 모를 만한 어휘들의 뜻은 내가 다 분명히 설명하면서 얘기해 줬습니다. 여러분들 어휘를 반드시 익혔으면 좋겠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줄거리도 내가 얘기해 줬으니까 머릿속에 좀 가지고 있고 주제도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선생님하고 다음 동영상 시간에 만나기로 하고 오늘 수업 둔다고 고생했습니다. 설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